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1분만 쉬려고 했더니 30분 정도씩, 30초 정도신 것 같습니다. 네, 광고가 부족하죠? 우리는 진짜 그래서 정론이야, 정론지. 그러니까 힌덴버그 광고 받으세요? 오늘 아다니 그룹이 저희한테 광고를 미리 좀 했으면 네, 오늘 내용 다 달라집니다. 저희가 힌덴버그를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그냥 네. 대담경제연구소 어이준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뉴스. 소식도 볼까요? 네,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요 기사는 뉴욕.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 네. 뉴욕의 세법은 WFH의 악몽이다. WFH가 뭐냐면 Working from Home이에요. Working from Home. 아, 재택근무의 악몽이 재택근무. 된 뉴욕주의 세법. 네. 와우. 근데 이 기사는 무슨 그 말이죠? 뉴욕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네.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음.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세법을 또 간단히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마침 제가 또 그 뉴욕의 그 글로벌 회계법인의 텍스. 지인 찬스. 텍스 담당 회계사 분을 알고 있어서 예. 예, 그분께 또 이제 수업을 받고 예.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 물어보니 사실 정말 좋은 예예요. 그분은 뉴저지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뉴욕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많죠. 많죠. 근데 이제 세금과 과세권은 뉴저지와 뉴욕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는 다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관계죠. 경기도 광주와 서울의 그런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살면서 출퇴근을 서울로 압니다. 하는.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금과 과세권은 그 레지던트, 그다음에 소스 오브 인컴이라고 예. 거주세, 그다음에 그 소득 원천 그게 세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에서 일하니까 연방세 내야 되죠. 예. 그다음에 뉴욕 땅에 있는 그 회사 건물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니까 네. 뉴욕에 소득세를 내야 돼요. 예. 아, 소득세는 그렇죠. 소득세는 회사가 있는 데서 내야 되겠죠. 그쵸. 사무실 있는 곳에서 소득세를 소득세를 낸다. 냈다. 그쵸. 내 세금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간다. 예. 그리고 뉴저지에 살고 있으니까 레지던트 텍스는 뉴저지에 내야 돼요. 주민세. 네. 그쵸. 예. 근데 그래서 현재 세법은 사무실 주소가 뉴욕이면 뉴욕에서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주로 뉴욕주가 좋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 미국 세금 보고는 거주지에서 하거든요. 세금 그래서 보고는? 회사가 있는 주에서 이미 낸 세금을 거주지에 나중에 또 텍스 보고를 하면 네. 너 미리 냈네? 그럼 이거 크레딧 처리를 해줄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혜택을 뭐 받을 같은 수 얘기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50개 주마다 다 세법이 좀 다르니까 뭐 낸 만큼 다 크레딧을 못 받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근데 문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뉴욕이 워낙 생활비가 비싸잖아요. 생활비가. 그럼 뉴욕에 살 필요가 없어지죠. 예. 그래서 뉴욕에서 다른 데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원래부터 뉴욕 밖에서 살던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재택근무했잖아요. 아, 일한 장소가 집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소득세를 그럼 세금 어떻게 내야 되지? 사무실 있는 곳에 냈는데 예. 재택했다고 그걸 재택근무가- 거기다 안 낸다고요? 사무실이 집이니까 집에 뭐 뉴저지, 뭐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이런 데에서 재택근무한 사람들은 서울이 직장이고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번 돈을 서울에 냈는데 예. 서울이 사무실이었으니까. 예. 근데 재택근무를 했다 1년간. 그럼 나 의정부에서 그럼 돈 일하고 의정부에서 돈 버는 거네? 아, 올해 소득세는 의정부에다 내야 되겠다. 그 회사의 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일했느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되게 특이하네.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기사 내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그 주에서 육체적으로 와서 일하고 있을 때만 소득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예. 아. 양심적이죠. 그러니까 예. 회사는 A주에 있지만 예. 거주지인 B주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거주지에 세금 보고를 하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원칙은. 네. 그런데 뉴저지에서 일하는 날은 뉴저지에 해당 세금을 내고 그렇지. 예. 회사에 출근하는 날은 뉴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뉴욕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일하는 세무감사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 모든 사람들 다 일일이 따질 체크할 수 순 없잖아요. 없으니. 그렇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욕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거주자가 많이 빠지니까 거주세 못 받죠. 뉴욕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에서 재택근무하니까 원천 징수도 못 돼가죠. 예. 와 이거 구멍 너무 크겠는데?
그래서 비거주인들의 소득세 수입을 뉴욕주는 적극적으로 거두려는 그 그렇겠네요. 태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심지어 주 5일 재택근무를 해도 뉴욕 세무당국은 회사 주소가 뉴욕이면 네. 뉴욕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도록 회사 그 아. 고용주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줘라. 네. 근로자한테 다 주면 근로자가 세금을 뉴저지에 낼지 뉴욕에 낼지 아주 헷갈리니까. 한국식으로 하라는 거네. 한국식으로. 그렇지. 원천 강요를 징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이런 예. 상황을 꼬집으면서 야, 이 재택근무에 관해서는 주정부 모두가 서로 하나의 세법으로 맞춰야 되는 거 합의해야지. 아니냐? 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부당 과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이중과세 되거나 불편한 점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의 위성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새로 내줄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럼 주소지가 거기에 있으니까 세금을 거기에서만 내도 되겠죠. 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세율 거예요. 낮은 곳에서 일하게 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저지 같은 곳이 실제로 재택근무 많이 하는 회사한테 우리 네. 주에 위성 사무실 하나 내세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내세요. 그러면 아. 세금 뺏기잖아요. 안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세제 혜택도 주고 아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제공 많이 해주면 인센티브 또 줄게요. 음.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뉴저지는 실제로. 그 미국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제주도가 그랬어요. 본사 예. 옮기면 세금 예. 가진다고 해서 하듯이. 본사 옮기는 데 드는 비용보다 세금 절세액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도 이런 식의 개념이 있으면 재택근무를 하는 걸 지방 정부 입장에서 엄청 활성화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회사는 서울에 많이 있는데 야, 서울에서 일하지 말고 서울에 네가 회사를 다니지만 근무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했다고 쳐. 네. 그러면 세금 넌 소득세를 경기도에서 내는 거야.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런 세금 얘기 쭉 설명을 듣다가 이제 뉴욕 주에서 오늘은 뉴저지, 내일은 뭐 뉴욕 이거를 일일이 따지지 못하지만 따지는 사람들은 있다.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자는 따진대요, 일일이. 왜요? 근데 이걸 어떻게 멀티밀리언들은 이제 내는 세금이 더 많으니까 예. 쏠쏠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해? 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분 중에 진짜 연봉이 많은 고액 연봉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휴대폰을 추적당한대요. 아, 너 어디서 일했는지 네. 이건 그날마다 나의 이판사판이다. 이거 얘가 세금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 네, 다르다. 휴대폰을 추적해가지고 그날은 그 첨부 서류 좀 제출해봐. 예. 어디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아. 세금을 부과한다. 근데 야. 어쨌든 그거야 뉴저지와 뉴욕이 싸울 일이지. 네. 근로자는 몰라 너희들 둘이 그렇지, 알아서, 그렇지. 알아서 해. 알아서 합의해. 그럴 것 같긴 그러긴 하네요. 하네요. 네. 우리나라도 소득세는 국세니까 그냥 나라가 다 걷어가지만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예. 지방자치단체한테 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 음. 경기도 수원시 이런 데는 그냥 떼돈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거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기업들 때문에 떼돈이 들어와요. 맞아요. 그럼 그런 동네는 돈이 넘치니까 음. 청년 수당도 만들고 노인 수당도 만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렇게 써도 됩니까? 그렇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건물이 있다는 거 외에도 삼성전자가 화성시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로 네. 화성시 청년들만 뭐 가정을 하자면 청년 수당을 받고 의정부에 사는 청년들은 못 받는 게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아니 거주지 그러니까 어디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장소를 개념으로 네. 세금을 낸다는 아이디어는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지자체들도 뭐 서로 경쟁도 하고 예. 지자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여기서 사업하고 돈도 버셨으니 법인세 10% 내세요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화성시장이 예를 들면 생색을 내고 본인이 뭐 잘해서 수당 나눠주느냐 네. 이렇게 네. 되는 거니 그게 맞나 뭐 싶은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요. 예. 예를 들면 뭐 용평군 군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못 하겠습니까? 서울에서 그냥 멀다 뿐이지. 서울에서 가깝고 먼 게 무슨 그렇지, 뭐 그게 그렇지. 지자체장의 능력입니까? 예. 예. 그런 거니까 이상하죠. 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야.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시킬 수 네. 있는 쪽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신선한 얘기여서 네. 가지고 와봤고요. 음. 뭐 짧게 하나를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3분 정도가 있는데 짧게 할 수 있을까요? 3분을 효율적으로 쓸까요? 3분을 효율적으로 그래 써볼까요? 보십시오. 예. 네. 그럼 프랑스 할까요? 설탕 할까요? 좋은 걸로 하십시오. 프랑스를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둘 다. 그렇습니까? 네.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 그만 아까 안 쉬었으면 할 수 있잖아. 진짜 쉬는 바람에. 30초밖에 안 됐습니다. 모자라는 건 다음 다음에 주에 하시죠. 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네. 되네. 예. 다음 시간에 그럼 2개 하는 걸로 하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 상태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오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인도 아다니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다니가 잘못했다. 네. 힌덴버그가 오버했다. 아까 전 거? 네. 서로를 좀 알아갑시다. 누가 보겠습니다. 저는 잘못이 분명히 있겠죠. 뭔가 좀 이상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다니가 아다니가. 아다니가 나쁘다. 아다니가 나쁘다. 정경유착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죠? 예. 15억 인도인들이 잘못했다. 네, 그런 걸로. 네. 해당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저는 인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이프로였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